사장님이 자식처럼 아끼는 우리 회사의 그 좋은 점 10가지. 손님은 단 한 개도 기억 못합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서비스도 빠르고 직원들도 친절한데 왜 우리 회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답답함. 사장님들 정말 많이 호소하세요. 광고비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가 부족한 걸까? 그 답답함 충분히 압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미국 어느 제약회사가 똑같은 제품 하나로 정반대 두 개의 브랜드를 동시에 출시한 영리한 한 수.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매장 진열 때까지 달라진 그 사례 풀어드릴게요. 분홍색 포장에 아기 얼굴이 그려진 임신 테스트기, 그리고 똑같은 회사가 만든 파란색 중립적인 포장의 임신 테스트기. 한쪽은 임신 테스트기 진열대에, 다른 한쪽은 콘돔 진열대에 놓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인데 이름도 색깔도 진열대도 자매 브랜드까지 전부 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단 하나, 누구를 위한 제품이냐? 자세한 이유, 그리고 사장님 회사에 바로 쓰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컨설팅 현장에서 사장님들 만나면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회사, 이 제품에서 가장 내세우고 싶은 점, 한 가지가 뭔가요? 그런데 10년 넘게 이 질문을 던져왔는데 한 가지로 답해주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왜냐? 본인이 직접 만든 자식 같은 제품이니까요. 좋은 점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품질도, 가격도, 서비스도, 경력도 다 말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손님은 그걸 다 알고 싶어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손님은 너무 바쁘고 정보는 넘쳐나고 특히 광고 같은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할수록 손님은 귀를 닫고 들어도 기억을 못합니다. 알리스라는 광고 전문가가 1972 연예 광고 시대라는 잡지에 발표한 개념인데 손님 머릿속에는 빈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칸에 들어가지 못한 회사는 그냥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지셔닝을 희생의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점 10가지 중 9개를 일부러 버리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사장님들 가장 많이 하시는 의심 하나 짚고 갈게요. 한 가지만 강조하면 나머지 좋은 점들은 손해 아니냐? 이런 의심 자연스러우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선택된 그 한 가지가 손님 머릿속에 제대로 박히는 순간 손님은 알아서 그 회사의 다른 면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한 마케팅 전략 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인데 메시지 자체보다 메시지의 운반 위치가 어디에 자리 잡았느냐가 성과를 좌우합니다. 카피를 아무리 잘 써도 포지셔닝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한다고 나머지를 영원히 못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우리를 한 단어로 기억하게 만든 다음에 그 신뢰를 발판으로 나머지가 따라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포지셔닝을 하려면 3가지 요소를 봐야 하는데 영어로 C3개라서 3C라고 부릅니다. 첫째 C는 컨슈머, 우리 손님이 누구인가. 둘째 C는 컴페티터, 우리 경쟁자가 누구인가. 셋째 C는 컴퍼니, 그 경쟁자와 다른 우리만의 한 가지. 셋째 C는 사실 앞에 2개의 결과예요. 누구를 손님으로 정하고 누구를 경쟁자로 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차별점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죠. 여기서 손님을 정할 때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나이랑 성별로만 손님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는 30대 여성을 타깃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진짜 차별화는 그 안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나옵니다. 미국 어느 제약회사 사례를 보시면 바로 이해되세요. 같은 임신 테스트기인데 손님을 2그룹으로 쪼갰어요. 임신을 원하는 손님, 그리고 임신을 원치 않는 손님. 똑같은 제품을 쓰지만 바라는 결과가 정반대인 거죠. 한쪽은 희망을 안고 한쪽은 불안에 떨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2개의 완전히 다른 브랜드를 동시에 출시해요. 첫 번째는 컨시브, 영어로 잉태하다라는 뜻인데 정말 직설적이죠. 포지셔닝은 당신의 가족이 언제 늘어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 분홍색 포장의 아기 얼굴, 임신 테스트기 진열대에 놓이고 나중에는 배란 테스트기까지 자매 브랜드로 확장돼요. 두 번째는 퀵뷰, 영어 빠르다와 프랑스어 시야를 합친 이름이에요. 포지셔닝은 30초 안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보세요. 임신을 원치 않는 손님이 아기 얼굴 그려진 테스트기를 살까요? 절대 안 사죠. 그래서 색깔은 중립적인 파란색. 진열대는 임신 테스트기가 아닌 콘돔 진열대. 자매 브랜드는 성병 테스트기. 같은 제품인데 손님을 누구로 정했느냐에 따라 이름 포장 매장 위치 확장 전략까지 전부 다른 길을 갑니다. 이번엔 둘째 C, 경쟁자 정하기 차례인데요. 맥도날드의 맥카페 사례가 교과서급입니다. 맥카페를 처음 미국 시장에 내놨을 때 경쟁자로 정할 후보가 2그룹이었어요. 첫째는 던킨도너츠,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 커피, 둘째는 스타벅스 커피빈 같은 프리미엄 매장 커피. 사장님이라면 누구를 경쟁자로 정하시겠어요? 맥카페는 후자 스타벅스를 골랐어요. 2008년에 시애틀에 5개 광고를 걸어버렸는데 그 카피가 4달러는 말도 안 된다. 영어로 포벅스 이즈 덤. 4달러짜리 커피를 마시는 건 바보 짓이라는 메시지를 스타벅스 본사 근처에 140개의 광고판으로 깔았습니다. 여기서 진짜 영리한 한 수가 나옵니다.
맥카페의 차별점은 가격으로 정해졌어요. 그건 표면이고요.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스타벅스를 경쟁자로 콕 찍은 그 순간 손님 머릿속에 맥카페 품질이 스타벅스랑 견줄 만하구나 라는 무의식이 박혀버린 거예요. 만약 맥카페가 던킨도너츠를 경쟁자로 정했으면 어땠을까요? 끼리끼리 싸우는 그림이죠. 스타벅스급이라는 시그널은 절대 못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의심 두 개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 포지셔닝 1970년대 이론 아니냐. 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통하냐? 통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통해요. 왜냐? 손님이 정보를 얻는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2026년 기준 한국에서 챗GPT를 사용해본 사람이 절반을 넘었어요. 손님이 더 이상 네이버에서 땡땡동 변호사 검색해서 광고 배너 클릭하지 않아요. 챗GPT나 퍼플렉시티한테 강남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추천해줘 하고 묻고 AI가 답해주는 한두 개 이름만 고려합니다. 그런데 AI가 어떻게 그 한두 개를 고를까요? 손님 머릿속에 한 단어로 박혀있는 회사,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뾰족한 회사부터 인용해요. 뭉뚱그린 회사는 그냥 답변에서 누락됩니다. 50년 전엔 광고로 그 한 칸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AI 추천해서 그 한 칸을 차지하는 거예요. 본질은 같은데 운반 수단이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 대기업이나 가능한 얘기 아니냐. 우리 같은 중소기업 전문직은 쓸 돈도 사람도 없는데 이것도 정반대예요. 방금 보신 임신 테스트기 사례. 같은 회사가 두 브랜드를 동시에 냈잖아요. 이게 자원의 문제였으면 돈 많은 대기업도 못했을 거예요. 자원이 아니라 결정의 문제였습니다. 좋은 점 10개 중 9개를 버리겠다는 결정. 그 결정 하나만 내리시면 사장님 회사는 오늘부터 작동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원 적은 회사일수록 더 절실한 게 포지셔닝입니다. 좁고 뾰족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면 그 자리를 지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오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째, 같은 임신 테스트기로도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 두 개의 다른 브랜드가 나옵니다. 둘째, 경쟁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회사의 격이 그 옆자리에 자동으로 박힙니다. 처음에 약속드린 미국 제약회사의 영리한 한 수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컨시브와 퀵뷰 두 브랜드를 동시에 낸 그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제품, 정반대 손님, 정반대 브랜드, 결정 하나의 차이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50년 전엔 포지셔닝의 무대가 광고판이었다면 지금은 AI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그게 바로 요즘 화제인 AEO 또는 GEO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AI 검색 최적화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건 포지셔닝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한 단어를 실제로 챗GPT 퍼플렉시티 답변에 박는 단계별 방법은 따로 정리한 영상이 있어요. 고정 댓글에 단계별 방법 영상 박아뒀어요. 사장님 회사 한 단어, 오늘부터 한번 뾰족하게 다듬어 보세요.